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다섯째 주, 10월 마지막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3개입니다. 코스닥 종목은 없고 모두 코스피 종목입니다.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7개였는데 그 중에서 3개로 압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넷째 주 시장 흐름 잠깐 말씀드리면요. 코스피는 셋째 주보다는 수급도 호전되고 반등을 보였지만 코스닥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조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기관 매도가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코스닥 종목들을 보시면 반등이 나올 만도 한데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매가리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매우 많고, 그러다 보니 10월 마지막 주 수급 관심주에서도 한 종목도 뽑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니까 여전히 후보리스트 종목 개수도 10개 미만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개 기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NH투자증권입니다. 우선 증권업종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봐볼게요. 향후 1년, 여기 녹색 테두리 자료를 보시면요. 향후 1년을 봤을 때 주가 순자산 가치, PBR, 주가 순자산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물론 10월 20일 종가 기준이긴 하지만 20일 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NH투자증권이 여러 증권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물론 이제 이렇게 5개 증권사만 비교한 거지만 정말 작은 증권사 말고요. 그래도 이제 볼만한 증권사 중에서는 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최저 수준을 보였다는 것도 이와 같은 자료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머니가 딱히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주춤한다고 하지만 올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 IPO 할 때 몰리는 돈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언제든지 시장 상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오면 바로 들어올 자금들은 여전히 많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4분기 및 내년 거래대금 감소 가능성, 각종 규제에 따른 우려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 거래대금 규모 면에서 일단 레벨업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에 거래대금이 급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핑크색 테두리는요. 증권업종의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주봉이고요. 그 옆에 파란색 테두리 차트는 증권업종의 월봉입니다. 어떠세요? 기술적인 부분만을 보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커 보이고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증권업종의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NH투자증권의 내용 및 수급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요.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손실을 분기마다 떨어내는, 반영한다고 해도 실적은 견조한 상황이고 이미 주가는 이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옵니다. 올해 상장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NH투자증권은 대표 주관사 또는 공동 주관사 역할을 했음을 보면 향후 IPO 시장 호조에 따른 꾸준한 수혜도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을 보시면 거래량 아래를 봐볼게요. 파랑색 외국인은 이처럼 지난 7월부터 매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지분을 조금씩 늘리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난 6월 주가 고점에서부터 매도를 한 기관도 이제야 좀 순매수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별 흐름을 좀 봐볼까요? 수급 외국인 지난 금요일 100만 주 이상 매수했고요. 기관도 90만 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검정색이 뭐죠? 241선입니다. 주가가 241선을 만나면서 그리고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오랜만에 만나면서 10,000원 전후로 손바뀜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필요해 보이지만 순자산 가치가 역사적인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결산 연도 2018년, 2019년 2년 연속 보통주에 대해서 보통주 한 주에 대해서 500원의 배당을 준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1,000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9,600원을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빠지면 매수할 주식 첫 번째 기업이기도 한 삼성전기입니다. 잠깐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드시죠? 하반기에 7월부터 하반기잖아요. 주가가 하늘색 61선을 이번에도 한번 좀 지난 9월처럼 이탈할 법도 한데 견조하게 10월 들어서 주가가 61선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 그런가요? 이제 좀 회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먼저 두 개의 기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녹색 테두리 기사는 10월 15일 기사고요. 그리고 그 아래 노란색 테두리 기사는 최근 23일 금요일 기사입니다. 녹색 테두리 기사, 노란색 테두리 기사. 제목은 뭐죠? 삼성전기 와이파이 모듈 사업 매각 추진, 선택과 집중 앞세운 경계연 대표이사죠. 올해 사장으로 취임한 삼성전기 비주력 사업 정리 나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삼성전기는 현재 최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0월 넷째 주 수급 관심주로 뽑았던 인터플렉스가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뉴스 덕을 본 거였죠. 그리고 다른 뉴스 몇 개만 더 봐보겠습니다. 몇 개를 더 보면요. 10월 15일 하나는 10월 15일 뉴스고요. 하나는 10월 13일 뉴스입니다. 먼저 빨강색 테두리 10월 15일 뉴스 먼저 봐보면요. 10월 15일 날 1964년 설립한 IT 분야에 특화된 테크놀로지 미디어,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 기업인 IDG 여기도 나와 있죠. IDG에서 IT 분야의 차세대 리더에게 수여하는 상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삼성전기의 김보준 삼성전기 팀장이 수상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10월 13일 기사는요. 약 20일 전 기사인 거죠. 제목은 뭐죠? 직급 가리기 실험, 경계연식 수평문화 만든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와 같은 뉴스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란색 테두리 뉴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차 얘기 잠깐 해볼게요. 2018년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취임하고 많은 것이 변화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큰 틀에서 보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넥타이에 검은 정장으로 대변되던 현대차의 복장이요. 작년 3월 완전 자율화됐고 작년 9월에는 직급 호칭 체계를 모두 바꿨죠. 5급 사원, 4급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등 6단계로 나뉘어 있던 직급을 G, 1, 2, 3, 4 등으로 줄이고 호칭은 매니저와 책임 매니저로 간소화하는 등 변화를 줬죠. 그리고 정유성 부회장 스스로 직접 직원들과 소통에 나서면서 수평적 분위기를 이끌었고 보고 체계도 간소화했습니다. 이제 삼성전기로 돌아와서 보면 올해 대표이사에 오른 경계현 사장도 이제야 좀 필요했던 부분들에서 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던 것처럼 이제 변화를 주는 듯 보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변화한 현대차의 예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런 게 사실상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뉴스도 가지고 왔고 현대차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삼성전기 3분기 실적의 경우는요. 전 사업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고 전 사업부의 수익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수급과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수급은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고요. 올해 거래량 아래 보시면 빨강색 올해 5월부터 빨강색이 기관이잖아요. 기관의 매매는 매수 매도가 빈번하지만 그런 와중에 지분을 늘려가는 추세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만의 수급을 놓고 보면요. 외국인은 좀 매도를 했고 기관은 지분을 늘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난 9월 29일자로 국민연금이 몇 퍼센트 가지고 있냐면요. 12.46%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공시를 보면요. 9월 한 달간 국민연금은 약 한 26만 주 정도 매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1차 목표가는 15만원을 제시하고요. 수급 관심주로만 봤을 때 15만원 제시하는 거예요. 그쵸?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3만 4,5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요.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대해상입니다. 회사 좀 말씀드릴 부분부터 좀 봐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그러니까 현대해상, 세 번째 기업인 현대해상. 이와 같은 보험 관련, 이와 같은 뉴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내년부터 10월 12일 뉴스고요. 또 10월 넷째 주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더 낸다. 실손보험료 내년 4월부터 할인 할증 10% 이상 유력하다. 이와 같은 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음 주 화요일 언제요? 27일에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가 유튜브 온라인 중계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르면 내년 4월 실손 의료보험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청구가 많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고요. 적으면 할인되는 구조로 변경되는 게 골자입니다. 실손보험 관련돼서 워낙 도덕적 해이가 많다 보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손해율을 낮춰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우호적인 정부 정책 기대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금리 인상 관련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영상에서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요, 그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0.8%에 넘어섰다는 말씀 드렸죠. 금리가 인상되면 보험업종이 수혜를 입습니다. 수혜입니다. 수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금리 인상과 보험? 은행주도 아닌데? 바로 보험사들은요, 고객 보험료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채권 등에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 수익이 높아지고요. 운용자산의 이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부각받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로 뭐 은행주도 있지만요. 뭐 보험, 증권업종 다 들어갑니다. 금융업종이. 보험업종. 예.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현대해상의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에 강남 4억을 매각한 것이 잡힐 예정인 게 긍정적이고요. 자동차 보험료 증가, 장기 보험료 증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과 흐름 살펴보면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 외국인은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지분을 늘려가고 있고, 기관도 보시면 기관은 뭐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지분을 꾸준히 늘려오기도 했지만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좀 매도를 보이다가 10월 들어서 좀 매도가 멈추고 다시 돌아선 모습입니다. 매수로. 일별 수급을 살펴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어떻죠? 외국인, 기관, 수급 견조하죠? 네. 1차 목표가는 27,500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4,7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0월 5번째 주, 10월 마지막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점검 영상은 아시다시피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에 가입하시면 가입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가족에 가입하셔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